궁죽변, 변죽통.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비로소 통한다. 이것은 2500년 전 주나라의 지혜가 담긴 주역을 관통하는 핵심 진리이자 꽉 막힌 인생을 뚫어주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했고 집안에 물건이 쌓이는 것을 풍요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장롱에 옷이 쌓이고 찬장에 그릇이 쌓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으로 꽉 찼는데 정작 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자식들은 내 맘 같지 않고 하는 일마다 꼬여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안이 썩은 물처럼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는 물이 썩어 악취를 풍기듯이 집안의 기운도 물건에 가로막혀 순환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은 텅 비어 있어 맑은 기운이 돌지만 운이 나쁜 사람들의 집은 온갖 잡동사니로 꽉 막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 꽉 막힌 공간에서 당신은 매일 밤 썩은 기운을 마시며 잠이 듭니다. 그러니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주 만물의 이치를 꿰뚫는 주역의 지혜를 통해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막힌 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비움의 철학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당장 집안을 치우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낸 그 공간에 새로운 복이 들어차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생명이 다한 것과 깨진 것은 절대 집안에 들이지 마십시오. 주역에서는 세상 만물을 음과 양의 조화로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양기, 즉 따뜻한 생명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반대로 죽은 것과 깨진 것, 멈춘 것은 음기, 즉 차가운 죽음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베란다나 거실 한 구석에 시들어가는 화분을 방치합니다. 잎이 누렇게 뜨고 뿌리가 썩어 이미 생명이 끊어졌는데도 정 때문에 차마 못 버리고 물을 줍니다. 또는 드라이플라워라고 해서 죽은 꽃을 예쁘다며 벽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식물이 아니라 식물의 시체입니다. 산 사람과 시체가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몸이 성하겠습니까? 죽은 식물이 뿜어내는 음습한 기운은 살아있는 사람의 양기를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다면 집에 죽은 식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깨진 물건은 더 위험합니다. 이가 나간 밥그릇, 금이 간 거울, 다리가 삐걱거리는 의자, 액정이 깨진 채로 방치된 스마트폰. 이런 물건들은 그 자체로 파괴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간 그릇에 밥을 담으면 내 복이 새어 나갑니다. 금이 간 거울을 보면 내 모습도 왜곡되어 보이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그릇값 몇 푼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집안에는 오직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과 온전한 것만 두어야 당신의 양기가 보호받고 집안에 활력이 돕니다. 둘째, 3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당신의 과거이자 족쇄입니다. 주역은 변화를 강조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운의 흐름이 바뀌면 주변 환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살 빼면 입겠다고 놔둔 10년 전 청바지, 유행 지난 코트, 좀 먹고 색 바랜 옷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을 것입니다. 정작 외출하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옷은 사람의 두 번째 피부입니다. 주인이 입어주고
바깥바람을 쐬고 햇빛을 봐야 옷에도 생기가 돕니다. 하지만 어두운 장롱 속에 몇 년씩 처박혀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옷은 더 이상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껍질이자 과거에 대한 집착 덩어리입니다. 옷장 문을 열 때 나는 그 쾌쾌한 묵은내가 바로 정체된 과거의 냄새입니다. 옷장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옷장부터 비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싼 옷이라서가 아니라 여유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기운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미련이 담긴 옷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비싼 돈 주고 샀다는 본전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옷장을 비우는 행위는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빈 옷걸이가 늘어날수록 옷장 사이로 바람이 통할수록 당신의 인생에도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셋째, 현관을 창고로 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코로 숨을 쉬고 집은 현관으로 숨을 쉽니다. 풍수나 주역을 모르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콧구멍이 막히면 숨을 못 쉬어 죽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이 이 신발과 택배 상자, 우산 꽂이로 꽉 막혀 있다면 그 집은 질식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현관은 바깥 세상의 신선한 금전운과 귀인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입구에 흙 묻은 신발 수십 켤레와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려던 복덩어리도 아이고 더러워라 발 디딜 틈도 없네 하며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반대로 집안의 나쁜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현관이 막혀 있으니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맴돌며 썩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이 망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지름길입니다. 운이 좋은 집, 부자가 되는 집의 현관은 소름 끼칠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신발은 딱 주인이 지금 신는 한 켤레뿐이고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납니다. 조명은 대낮처럼 환합니다. 우리 집은 좁아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공간이 부족하면 신지 않는 신발을 버리면 됩니다. 택배 상자는 받는 즉시 뜯어서 버리면 됩니다. 현관을 창고처럼 쓰는 사람은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습니다. 돈은 밝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관이 쓰레기장 같은 집에 돈이 들어오길 바라는 건 오물통에 빠져서 향수 냄새가 나길 바라는 것과 같은 헛된 욕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역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기륭은 움직임에 있다. 가만히 앉아서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한탄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지금 당장 몸을 움직여 환경을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하나 펼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죽은 물건, 입지 않는 옷, 현관의 잡동사니를 무자비하게 쓸어 담으십시오. 이건 비싼 건데, 이건 추억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되뇌십시오. 이 쓰레기보다 내 인생이 1000만 배는 더 귀하다. 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느니 복을 끌어안고 살겠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꽉 막고 있던 불운의 마개를 뽑아버리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오늘 당신이 버린 그 봉투의 크기만큼 내일 당신에게 들어올 복의 크기가 커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비우십시오. 비워낸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건강과 재물 그리고 평안이 채워질 것입니다. 부디 집안을 비우고 당신의 인생을 꽉 채우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